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임. 응? 몇 시간? 아이, 찌개는 왜? 응? 저기 유아섭 체험관 조성 여기 보면 불악산 문화공원 있잖아요. 예. 네. 여기 지금 개장한 건가요, 다? 지금 저기 입찰돼 가지고요. 그 심의까지 다 끝나 가지고 착수가 됐습니다. 그럼 다 시민들 이용하는 거예요, 다? 아니 지금 아직은 이용 못 하고요. 바로 이제 할 겁니다. 저거는 어떻게 됐나 그거? 그 저기 애들 거 저기 뭐 체험하듯이 뭐 이런 거 위험하고 그런 거 밑에 좀 정리 좀 깨끗이 했나요, 그거? 지금 저기 체험 시설 그 말씀. 네. 아 그거 저기 주변에요. 그 정리는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또 이용해가면서 그 문제 있는 거 다 보강 다 했습니다. 그 저기 애들 거지 할 거 아니요? 직원이 애들 있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직원 저기 뭐 자제분들 가서 타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거 저희가 개장하면요. 이달은 좀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이제 그동안 뭐 문제 있는 거 그동안 다 저기 정비는 했는데요. 그 밑에가 보면은 난 아무리 봐도 다 성인이 타도 위험할 것 같아. 그거. 성인도 삐끗하면 그냥 그 밑으로 갖다 추락하면은 어디 골절 최소한 골절에 최소한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모험 시설인데요. 그게 이제 안전 그 그러니까 위에 안전장치를 그 고리 걸어갖고 이렇게 쭉 가겠다는 얘긴데 난 아무래도 불안해요. 그 밑에 그 저기 우리 그 밑에 안전망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라도 좀 사람이 이 시각적으로 아 밑에 내가 떨어져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갖게끔 이게 그 크게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게다가 바닥에도 이 산 이거 밑에가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돌들도 있고 난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걸 시설을 운영한다 치면은 밑에 좀 정리 좀 싹 해갖고 잔디라도 이렇게 싹 심어주면 밑에 떨어져도 좀 덜하지 않을까. 보기에도 괜찮고. 그게 이제 안전적으로 추락할 위험은 없는데요. 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좀 안도감은 또 좀 그러게. 들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조사해봐가지고요. 게다가 그 보강할 나무에다가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붙들어맨 거 그거 괜찮은 네. 거예요? 아, 그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그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일년단위로 전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더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그 점검을 하면서요. 나무 이제 생장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씩 풀어주는 건데요. 그거 누가 할 거? 그 그것은 나무 이제 클 때마다? 그 안전 점검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나무가 1년 단위 좀 자라거나 뭐 이럴 텐데 그 시기를 어떻게 나무가 1cm 자랄지 2cm 자랄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시기를 맞춰? 그게 이제 한 30년 이상, 40년 이상 그렇게 자란 나무는요. 뭐 이제 뭐 7, 8년에서 뭐 10년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쭉쭉 그렇게 뭐 많이 생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게 생장이 되기 때문에요.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상건이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제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그 이제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 시기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겨울이나 끝날 때는 이제 나무 경우는 이제 풀어놨다가 안전 점검을 하고 다시 한다고 이제 그때 답변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이게 됩니다. 네. 뭐 풀어놨다 다시 조이고 어쩌고 한다 치면은 다시 조일 때도 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카센터 가서도 바퀴 같은 거 갈아 끼고 얼마 전에 뭐 사고 났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이지 않아 갖고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거 한두 개도 아니고 나무를
그뭐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난 그런데 그거 1년에 2번씩 과연 누가 할까? 예? 그건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많이 지금 그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한 11군데 이상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좀 깨끗하게 지금 시각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좀 밑에도 좀 깨끗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물 내려갖고 뭐 파이고 뭐 이런 거를 좀 정비 좀 싹 해갖고 하다 때 야생화라도 좀 심고 그러면 좀 보기도 좋잖아요 좀. 예? 예, 주변 저기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요.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장 다 저기 이상 없으면 개장식 할 거예요? 예,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53쪽에 8대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숲 조성, 녹지 연결 재정비, 수변 가로수길 관리, 저 병해충 방제 있는데 요거 그 관련 자료 좀 줘봐요.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 뭐 팔개소라고 하는데 팔개소가 어딘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건지 그 세부적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게 소풍정원 거기 가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 좀 다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사유지 있던데 지금 뭐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이게 다리식으로 이렇게 놨잖아요 나무. 예. 그 조명을 이렇게 좀 비춰주면 좀 멋있지 않나 그거? 현재 그 밑으로 조명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밑에만 있고 예. 다리에 이렇게 조명을 우리 뭐 이게 다른 데 큰 다리들 보면 조명 써갖고 멋있게 하듯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전기를 좀 덜 들어가게끔 해갖고 하면은 좀 보기에도 좀 좋지 않나? 그 지금 밑에서만 이게 서치라이트 식으로 쏘듯이 하는 예, 것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리 모양 좀 내갖고 요번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그리고 거기에 검토하고 보면은 그 사유지 그 사람이 썼던데 그 저기 무슨 가건물 같은 식으로 있었던데 그쪽에 이거 뭐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가봤더니 거기도 좀 깨끗하게 뭐 잔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 싹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요번에 저기 추경 때 저기 7억 세워주신 거 그거 가지고요. 싹 네, 다시 거기 정비를 할 가보면 겁니다. 뱀 나올 것 같더라고. 거기 가봤더니 벌레들 많을 것 같고 느낌상 벌써. 예, 알겠습니다. 편백나무 죽은 건 다 바꿨어요? 지금 어디 그쪽에 편백나무 숲 하나 거의 하는 거 있잖아 쭉. 예? 지금 저 네 예. 거기 보니까 한 10그루 이상이 쭉 죽었던데 먼저 한번 가봤을 때 죽은 것은 다 이제 조치를 했고요. 교체했어요? 예. 한번 또 가봐야지 뭐. 그 다음에 57쪽에 전통미사리 저기 뭐 내리 문화공원 여기에 그 주로 이용객이 뭐 내국인들 관내 뭐 시민이라든가 외지인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한 그 주한미군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오니까 좀 이제 기왕하시는 길에 우리나라 그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어떤 도시 같은 느낌 주는 그런 거보다도 좀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이용 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쪽을 이제 많이 이용할 거로 생각이 들어서요. 전통 놀이마당하고 전통 놀이공간 이제 그 바닥만 지금 정비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시설을 많이 못했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지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놀이마당이나 놀이공간을 이제 뭐 전통 담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좀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민속놀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놀이마당 이런 건 좋은데 저는 얘기는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좀 전통미를 살려갖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하고. 예, 알겠습니다. 노무원 재정비인데 지금 그 서정동에 있는 거 그 어린이 놀이터로 돼 있나요? 예, 지금 노무 아파트 위에 있는 거? 예, 지금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예, 예. 그 저기 관련 부서하고 해갖고 그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봐요. 그 요번에- 완전히 그 우범 지역에 거기는 요번에 공원인데. 옹기 어린이공원 그 이제 1억 개상해 주신 거에서요. 요번에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저기 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이렇게 되는데 요새 뭐 문자들 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모산골 공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추진위원회 뭐 문자도 나오고 들어오고 막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예요? 지금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625개소인데 전체적인 이제 그 금액이 5조 7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만 해도 이제 40개소고 6,188억인데 뭐 아무튼 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5년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민간 개발 이제 특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제 뭐 시민 단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택지개발 해서 되는데 2008년도에는 사실 이제 공원이 82개소였습니다. 근데 현재 금년도에는 이제 301개소인데 다른 데도 다 이제 뭐 극히 일부분만 이제 매입해서 하는 거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산골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특례에 의해서 70%는 공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제 30%만 이제 공공 시설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확보율에 비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이제 그게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시 그 예산이 막대어 들어가서 못하고 그러느니 뭐 민간 개발을 좀 유도하고 네. 뭐 이런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2020년은 해제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 소유주들이 개발하겠다면 더 난 개발이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인간 개발에도 빨리 해는 게 30%라도 그나마 죽어도 70% 살리는 게 낫지. 네, 예. 그걸 갖다 넉넉히 있다 해제돼 갖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추진위가 얘기하시는 거 그분들도 만나고 설득을 하세요. 해제가 되면 더 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누가 책임지라고. 공원 자체가 없는 걸.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었고 그전에 이제 뭐 토론도 했었지만 일단 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 없이 이제 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게 좀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이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고 네. 뭔가 어떤 그 진짜 30%를 민간 개발 업자한테 안 줘도 될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던가 또한 2020년에 봐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난 개발하면은 개인 소유권 주장하고 팔거나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이제 거기 그동안에 투자한 것도 258억
8억을 이제 투자했는데요.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 봐서는 그거 아니고서 공원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그 단체가 됐든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든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솔직히. 네네. 그냥 공원을 갖다가 줄인다, 개발업자한테 특혜 준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3년 후에 개인 소유권 주장해갖고 난 개발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뭐 최종적으로 이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30%에 대한 그쪽에 지분을 줄 적에 어떤 공원의 그 효율성이라든가 시민들 편이 이게 조금 약간 위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한쪽으로 이렇게 문다든가 이러한 거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뭐 검토가 가능한 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유영사님. 네, 유영사입니다. 뭐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은 그 동네 분들하고 동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이 뭐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뭐 저희 주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찾은 다음에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뭐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비전 1동 그리고 그 주변의 동삭동 그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시는 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해가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쓸데없는 그 공시장 행정부에 오해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해 뭐 비전 1동이나 뭐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는 저쪽에서 그 반대쪽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먼저 이제 사실 언론 브리핑을 그 6월 말에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뭐 추진 과정에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면 되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토론회를 뭐 끝장 토론회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비전일동의 8개 단체도 있고 주변의 단체들한테 네네. 또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그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작정 그냥 안 된다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것보다는 해야 된다는 쪽에 저는 더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지면은 또 어떻게 해요? 그 공원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공원은 또 조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된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그분들이 대로 주장하시는 예. 건 뭐예요? 유땡땡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뭐 시비를 전액 투자해라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국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지역개발 특별사업에 의해서만 토지 매입이지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을 했을 때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 지원은 사실상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1,000억의 예산을 뭐 3년 내에 거기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다른 지금 이제 의원들이. 예.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뭐 독동산, 매봉산 도심안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더 뭐 다 시급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쪽 한쪽에만 몰아서 투입은 사실상 시 재정상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TF 회의도 하면서 이제 방법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일동 8개 단체, 비전일동 8개 단체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세요. 이런 오해가 있었고 이런 이쪽의 주장도 있고 집행부 입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보러 왔다 듣고 있다 뭐 알리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남은 계속 현수막 붙이고 찌라시 붙이고 공제 강의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계속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 결정하고 얘기하겠다 그런 시간을 저는 뭐 소모전인 것 같아요. 소모전.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으면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누가 뒤지든 살든지 그냥 결정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은 꼭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공원이 이쪽에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분의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홍보를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동사무소에 아니면 동호회 다른 시정은 다 설명하면서 붙여가지고 첨부해서 다 동장에 설명하면서 왜 그런 건 설명을 못하세요? 적극적으로 설명 요청할게요. 네, 요청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거는 우리 공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잖아요. 사실 집행부 여러분들은 그 시장이 도저히 재정상 이거 내가 선거 공약인데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명분을 줘야지. 지금 그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지금 당선된 저희 공시장도 그 선거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가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에 다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평택시에서 공원화 한다고 해서 국제 저기 모산골 평화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청사진을 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기 분양으로 또 소송권에 매달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어떻게 시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진짜 그 토론회 그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지 자꾸만 뒤에 숨기고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가 아파트에 짓기에 가장 노란자 땅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매력이 땡기는 구미가 땡기는 그 위치잖아요 솔직히. 네, 아무튼 뭐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이 또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 의원님들이 다 이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면 솔직하게 시장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만 이게 코너로 올려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또 우리 오명근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아, 예, 이병배 의원님. 이게 업무 쪽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랑 연계가 되는데 지금 저 동문건설 앞쪽에도 지금 이제 또 뭐 차나 세워놓고들 또 난리치는 거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얘기가 어떻게 돼가요, 그거는? 어떻게 좀 뭐 그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 대책위 이제 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진정서를 이제 내고 갔습니다. 네. 내고 갔는데 일단은 시에서 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네. 사업 시행제가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시에서 이제 조정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뭐 시에서 사업자 편으로 된다 뭐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양방의 얘기를 다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건도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 관여하기가 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이제 그 산림청 소속 땅에 있는 나무 때문에 이제 그 칠원동 주민들하고 이제 이전까지 몇십 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이제 온갖 그 열과 성이 피땀을 흘려서 이제 그 갖고 온 거를 지금 이제 나무값만 홀랑 주고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좀 뭐 법적으로다가는 그 객관적인 팩트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무값만 주면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수용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6.25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수양리에서 철조망 다 지게로 저어다가
뺑뺑둘러서 치고 평택 목장 수영일 때도 진짜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지킨 땅인데 지금 와서 그거를 나무값만 2천만 원인가 얼마 주고서 가라. 이건 동네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죠. 그건. 약간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동문이 아직도 법정 관리소 저 탈출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뭐 10원 한 장 법정인 거 아니에요? 판사가 못 쓰게 못 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예. 그 실질적으로 동문에서 보면 그 정도로 해. 대주단하고 뭐 유들이- 해서 다 유들이- 정리됩니다. 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여간 그 부분은 하여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게 하고 저희도 조정자 그래서 역할을 지금 하겠습니다. 뭐 물밑 접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 뭐 거기 그 이주민들 문제도 그렇고 뭐 속 시원하게 지금 그 시행사 측에서나 동문 측에서 뭐 전략에 일환인지 모르지만은 즉답을 회피하고 좀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바로 보일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거기도 뭐 이렇게 그 확답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그 사람들을 한 전례로 봐서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약속했던 사람들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일개 뭐 게이자인가 누가 했던 친구 상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타이틀 가지고 나와서 뭐 상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무런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하여간 의원님 지금 최종 거기가 이제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준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는 그거는 진짜 그 마을 주민들이 6.25 이후부터 그 자기네들 그 어려운 시절에 진짜 끼니도 걸려가면서 그 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건 거기에 따른 진짜 그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진짜 꼭 그 우리 시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일반 뭐 사인 간의 무슨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 아이고 진짜 그 서류 책자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참 고생들 많이 그냥 목숨같이처럼 그걸 지켰더라고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네.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유념해 주십시오 좀. 지금 저 삼성 쪽 앞에 단지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과 소속에다 얘기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환경이상과에다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뭐 지금 이게 애매한데. 송출 건설도 직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포장마차는 이제 제 집 용역을 사서 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했어요? 네, 딱 처음 했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왜 그걸 모르고 있었지 이거? 그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한 건데요.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협의를 했었고 또 삼성에서 이제 주차장을 저기 그 45번 국도에서 오른쪽으로 그 주차장을 새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초 이제 홈을 통해서 이용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이동할 수가 뭐 급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 계보를 여러 번 했었고 수차에 걸쳐서 해서 큰 경합이 아무튼 처리를 다 했습니다. 네. 고생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원 의원님. 네, 실망입니다. 사이 산 쪽에 마을에 간 권리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그 주민 편익사업 마을에 간 개축이 이제 2개가 있네요. 행성 오빠하고 오성면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가 이제 8억 5천인데 이 미군부지 부대 3km 반경에 있는 마을에 가는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제 이거 마지막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건축물 다 친 거예요? 지금 그 짓고 있습니다. 추파리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응. 오선 그 보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런 사업은 더 내년부터 없나요? 예, 기지 주변은 이제 당초에 72개에서 네, 제가 이런 걸 예, 질문한 건 끝났습니다. 그 마을에 가는 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 미군부대 반경 3km에 혜택 받는 분들하고 그 옛지역 있잖아. 옛지역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왜 저 동네는 왜 이렇게 마을에 가를 건설하게 잘 짓냐. 근데 이게 2개를 나눠보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2억 4천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3억 한 6천까지 들어갔죠. 이게. 처음에는 4억 8천씩 다 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그 비교 얘기가 들려서 이제 말씀드리고 뭐 저희 의원들은 뭐 내역적으로 잘 아니까
뭐 설명을 잘 하지만 저는 그러한 그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일반 마을에 가는 땅 부지가 있어야 마을에 가는 권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에 간 저기 마을은 형성돼서도 그 자체 마을에 간 부지가 없을 때는 그 건물을 못 짓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군데가 짓는데 그 6억이네 예산이. 지금 이건 1억 5천씩 예. 주는 거고요. 전에는 1억 4천 했잖아. 그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올려서 이제 아니 매 1,000만 원씩 올리는 거 뭐 조례에 담아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임의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지 주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근데 그 예산을 편성을 예. 그냥 임의적으로 1,000만 원씩 인상해 주는 거냐고 기평구에서. 근데 시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해서 한 상황입니다. 자책연구에서 아니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고 1,000만 원씩 올려준다고? 이제 그럼 뭐 이거 의원님들이 그게 뭐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제 금방 아니 건축과장이 지적을 했더라도 예.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지. 입맛에 맞는다고 올해는 1억 4천, 내년 1억 5천, 후년에는 1억 6천. 뭐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되냐고. 예. 그 기지 주변 사업하고 뭐 금액의 차이가 크고 일단 물가 상승도 있고 또 현재 건축비 등을 이제 감안해서 시에서는 이제 한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더라도 이 근거가 있어야지. 응? 뭐 조례를 담아서 얘기적을 하든지 마을에 간 한다는 때는 뭐 연차적으로 1,000만 원씩 올려준다든가 그런 근거 자체가 있어야지. 이거는 뭐 어떤 뭐 조례라든가 규정상의 근거까지는 이제 없는 거고요. 시에서 이제 거기에 건축비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이제 상까지 올리는데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료의 이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자료 요청인 걸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 간 권리비라면 마을에 간 중국식에 가보면 그 사업 설명이면 어느 동네는 뭐 자부담이 적고 어느 동네는 자부담이 많고 그 어떤 불악은 시에서 지원해준 1억 5천만 가지고 진 동네도 있고 자부담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마을에 가는 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사항이라 더 이상 뭐 질문 안 하겠지만은 동료 의원이 이태 의원이 그 자료 요청인 걸 알겠어요. 네. 그 자료 저 건축과장님 자료 많이 봤죠? 예, 자료 다 다르죠? 마을마다. 말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부담액이. 그 돈이면 고대강식까지 준다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다가 보통 자부담들을 몇 프로 잡아줘요? 1억 5천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자부담들을 불하게 얼마냐고. 대개 이제 한 그 4, 5천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좀 많이 하는 데는 뭐 6, 7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천에서 한 2억 한 4, 5천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니 이제 자부담률 자체가 이제 그 시공에 대한 그 이제 저 수의계약 조건이 그 50% 이상이고요. 그 미만은 이제 제가 저기 하면 30% 이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존은 30% 이상. 일적으로 시에서 설계 안 하고 마을에 간 자체에서 예, 마을에서 설계 영역을 줘서 예, 그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부담들이 어느 마을은 몇 프로 어느 마을은 들쑥날쑥 다 하더라고. 어? 그러면 그 돈 가지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30평을 짓다면 그 돈 가는 고대강식 집입니다. 아무리 건축비가 평당 400만 가더라도 이거 관에서 짓는 건 뭐 평당 뭐 900, 800 간다래도 마을에 가서 자체 짓는 건 보통 400 가지고 짓잖아. 자부담 50% 이제 그 마을에서 해라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자부담을 50% 하는 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예, 수의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정자 그 마을에 간 개보수는 뭐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은 정자 건립이 11군데인데 이제 1억 100만 원이 됐네 측정이. 요거 이제 올해 그 그러면 다 일적인가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100만 원씩 직접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줬고요. 예. 전에 이제 여기 그 금액이 좀 컸었는데
그거를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이제 관내 업체도 이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 관내에서 한 것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오송의 에코인이나 또 포승의 뭐 굿모닝 청 뭐 이런 데서 관내 업체에서 이제 그 가격에 맞춰서 1,000만 원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자 보수는 보통 그 건립한 지 몇 년 후부터 그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3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대개가 이제 그 아까 그 전에 그 오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뭐 추저가 짧기 때문에 비가 디디쳐서 이제 그 뭐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하고 추나가 얕아서 비가 들이친다? 예 이제 그건 말이 안 정자가 되지. 목재가 되기 때문에 정자 자체가 정자는 자체가 다 그래. 예. 그럼 거기다가 그 추리에다 뭘 또 이어줘? 아니 이제 정자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이제 그 도색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 저기 그 나무 거의 다 이제 통나무하고 나무 재질 내는데 그 하자 보수 기간 없어요? 정자 하자 보수 기간?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 그 마을에서 이제 계약하면서 그 일반적으로 아마 그 시설물 갖다 설치하는 건 아마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마을에 기억은. 가서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보수비가 다 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보수 신청이 그러면- 들어오면 조사를 한다는데 대개 보니까 700교진 거나 뭐 제도색하는 거 뭐 이게 그 개보수 들어서 하는 그런 저기 겁니다. 나무 그 테크마르 같은 거는 뭐 좋은 거는 뭐 5년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 정자 짓는 사람하고 하자보수 계약 체계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응? 예, 그걸 확인해 보도록 마을에서 하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하면 다 사람이 인정관계가 있고 사람이 가까운 그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할 거 아니야. 정자 건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 인증이라 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행정적에서 이거를 만들어줘야지 그 자체로 넘기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걸 챙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이게 농어촌 빈지정비 사업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야? 딱 건물주가.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에는 거의 이제 그 건축물이 등기가 안 돼 있죠.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과세대장이나 이런 건 있고요. 그렇지. 예,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 건축대장은 없습니다. 이제 동당 그 저 한 집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들어가겠네.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가는 건 자부담 그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지붕이 스레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나? 스레트면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300명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레트 장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평수에서 해 주고. 그 이제 그 폐기물 양에 따라서 그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면 처리업체에서 그 처리 확인서를 주면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계약에는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두 가지겠네요. 요거는 이제 도시 지역의 이제 주택 계획을 하면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요- 지역에? 예. 그럼 농어촌 지역은? 농촌 지역은 주택 계량 농촌 주택 계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연리 2%로 해서 1년 19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도시 지역 주택 계량은 아까 말씀하신 2.7%에 이제 그거 하는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면 저기 그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 말하는 거 아니야? 농가주택. 저 농촌 마을.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농가주택 38동 올해 대상자 선정된 사항입니다. 상환 기간은 다 농촌이나 도시 주택은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근데 여기 이율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 있고 네.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면적은 150평방미터인데 아, 그거는 이제 건축주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택을 해서 예. 이걸 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동료들이 얘기했지만 이거 홍보를 해서 작년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걸 몰라요. 100만 원 지원받는 것도 모르고 추레트 철거에 관련돼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이거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경기 사업이 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45쪽은 뭐 너무 광범위해서 이제 지를 안 하겠습니다. 뭐 건축 질서 확립 위반 건축물 관리 뭐 건축물 위반 관리는 엄청 많잖아요. 이거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서 철거해 명령 내리고 하잖아요. 예, 불법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쪽에 지역건설 산업 하도급 관리 지원 추진인데 작년에 제가 이걸 7분 자회를 했던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재를 활용해달라고 이제 7분 자회를 했습니다만 뭐 조례를 하나 만들어달라니까 이제 그때 당시 청국장이 도시주택국이었었는데 조례를 안 해주더라고. 지금 현재 그 평택시 지역 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뭐 한 15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제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또 그 공동 그 더급제 이제 주급제 참여 권장인데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50%를 그 지역 건재 하도급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국립권익위원회에서 큰 틀로 다 대한민국인데 어디 지방자치에서 자기 지역 장비만 쓰냐. 그래서 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지원제 발의를 안 했어요. 의원님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그걸 의무화해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제 권장 사항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장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를 뭐 제한하기보다는 이제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그 현장 관리 감독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실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관내에 있는 화두고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모든 걸 조건에 안 갖춘 게 많지. 저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라든가 뭐 장비 숫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기술력이라든가 이 모든 게 좀 떨어진 맞아야 돼야 편입니다.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맞을 경우는 그 기초에 그 입찰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타독을 주길 원해도 안 될 경우가 있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골조 공사나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장비나 이런 건 전부 다 관내 업체 걸 50% 이상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 해가지고 되나 70, 80% 자료에는 70%, 80% 적어줘야지.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한 70-80%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프로테이지가 지금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그 하도팀에서 처음에 하도급집이 생기고 조사했을 때는 전체 4.5% 정도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11.89%고요. 이게 이제 광급공사를 뺀 민간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높이려면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이제 그 뭐 대형 그 골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그 권장하는 그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종들 뭐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 그 관내 업체에서 조금 뭐 가격 경쟁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우리 쪽에 보니까 상세 협력해가지고 하도급 관련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 개최를 해줬다고 하는데 2017년도 10월달에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전문건설업체
협회하고는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예예. 근데 여기는 또 자료에는 그리고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또 요거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분기별로 현장 수상들이나 행정적으로 좀 그 지역 건설 협회 그 관여를 해서 좀 조정 그 금액 조정은 안 되나?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장비 업체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그다음에 협회가 있잖아. 또 지난번에 일을 쓰는데 45만 원으로 이제 돼 있다가 이번에 협회에서 조정해서 55만 원까지 올리다가 절충안을 해서 50만 원으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저희가 부분은 그 개인 그 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로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어떤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협회에서 다 그 자기 회원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택시가 저기- 건설업이 활성화가 되고 장비가 딸리니까 이 협회에서 그냥 전국에 뭐 타시거나 비교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타시군에 뭐 인근은 뭐 다 건설업이 잘 되니까 지자체로 나름대로 했는데 뭐 군단위 같은 데는 건설업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한 대를 비를 쏘면은 얼마 가는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평택시 장비가 너무 비싸다. 예, 그거는 이제 뭐 그 각 협회별로 내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예예. 그다음에 52쪽 그 유아숲 시험 조성. 예, 참 학교 그린공원에 참 어렵게 그 예산이 승인돼서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2017년 1월에 어린이집 회하고 이제 회의를 했다는데 대상지 선정된 거죠? 네. 아니 현아공원이 학견 그린공원인데 출장소 안중 출장소 뒤쪽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95%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린이 교통공원 위인가? 주차장 위에입니다. 주차장 위? 네. 이런 거 만들까지 좋은데 아까도 저기 정해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바운다리가 대중 목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거기다 만들어줘도 기피 현상을 낸다고. 돼지 똥 냄새 나고 악취 냄새 나고 누가 거기 있으라래.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협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 뭐 시에서 아무 꼼짝 안 하니까 모인들이 아무리 100번 찢어가지고 해도 집행부에서 꼼짝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몽둥이 갖다 줄기 펼 수도 없고. 어? 참 이거 7분 자유 발언해야 되나 시정질문해서 해야 되나? 좀 의원들이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적어서 좀 빨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하든지 뭔가 해줘요. 시민들은 서명서 써서 관련 부서에서 올려주고 그러면 시민들은 의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원도 몰라. 시에서 꼼짝 안 하니까 우리 시가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상생을 하고 무슨 소통을 하고 큰 소리 맨날 치고 상사장 가면 소통 행정 한다고 그래 놓고 아니 의원들은 지역 대표입니다.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는 대표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뭐든 그 민원 받을 때는 집행부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를 가르쳐주든지 뭐는 우리에서 안 되고 육가원칙에 따라서 안 됩니다고 하든지 뭘 우리 추진 계획을 세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대응을 하지.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소리는 뭐 수십 번 저기 들었으니까. 네 저희가 뭐 검토를 해서요. 뭐 이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그 주변 바운다리에 환경 조건이 안 좋지 않으면 이슬람만한 시설물이 돼버린다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가축 때문에 그 가축 조리 때문에 그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네. 거기 뒤따라서 여기 우리 평택시 인구도 그쪽 인구 늘리는데 그 지작물이요 다
인구 증가했지. 우리 대충 저기 가축 분뇨 냄새 나는데 누가 와 살아? 안 살아? 깨끗한 환경에 살라리지. 많으셔? 다 거의 끝나가요. 식사 네, 54쪽에 저기 소나무 재선충. 뭐 전병원 계장이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냐고. 네. 저하고 뭐 현장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일단 제 벌구숭이 만들어 어떻게 해놓을 거요? 뭘 이렇게 해줘야 할까요? 다 벌구숭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산세태 나그러면 어떻게 뭐 평택시에 산이 높지 않아서 산세태 날 일은 없지만은 자연공간을 다 파괴시켰으니까 재선충 때문에 그럼 거기다 대체적으로 뭐 만들어줘야지. 네, 저 내년에 조림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내일에 또 한번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네. 자, 이제 소풍정공원. 아, 소풍정공원 53억 예산 틀린 거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에 53억 투자한 거예요? 지금 46억 투자했고요. 지금 저 7억은 근데 그만큼 투자네 더 투자 대비 그 볼거리 뭐가 있어? 뭘 그렇게 잘해놨어? 지금 그래도 주말에 많이 찼습니다. 인터넷 1위요. 그게 이제 뭐 4단계 4차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바람새마을 우탁 운영 종료 후 정비 직영 운영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직영 운영 중 이거 직영 운영에는 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바람새마을도? 네, 그 전에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기 위탁할 때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그 논에다가 우렁이도 키우고 우렁이 담는 것도 하고. 근데 금년도에는 거기다 뭘 심었냐면 유채꽃 심어가지고 유채꽃 구경하는 거. 우리 평택 가는데 유채꽃 구경할 때 많어. 근데 바람새 마을에다가 유채꽃 심어놔가지고 사람이 오거냐고. 유채꽃 오성 뚝박길에 잔뜩 만들어놔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근데 금년도에 바람새 마을에 우렁이 체험 가는 일 전에 했었는데 거기다가 유채꽃을 심은 거예요. 그것은 저기 그 이제 올해 누가 심은 거예요? 시에서 심은 거예요? 그 바람새마을 그 김경남이 이제 그분께서요. 전에 이제 소풍정원 내 캠핑장을 저기 위탁 운영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4월달부터 이제 직영을 하면서요. 캠핑장은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바람새마을 체험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주변에 그 토지에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유채꽃을 그분이 이제 뿌려가지고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승골이 됐어 거기가 소풍정 공원이 그 유채꽃 심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뭐냐면 소풍정원 지금 현재 조성한데 그 말고도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체험시설 같은 걸 이제 늘리기 위해서요. 지금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 좀 보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찾고 우리 평택시에 관광 자원이 없잖아. 없잖아. 관광 자원이 또 어디 있어? 평택강에서 배딱 관광 오면 다 서울로 가고 인천공항에서 관광해서 평택에 와서 관광지가 있어요. 구경을 하고 가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나마 이거 엄청난 돈을 뜯어보는데 좀 제대로 된 저기 뭐야 소풍정 공원이야 정원이야 이거. 소풍공원 그 편백나무 체험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캠코 그 자산공사하고 이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동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건 바뀌는 건 아니죠. 예, 그 상태에서 그냥 책임 땅이기 때문에 그냥 캠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 계약만 해준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